네, CPU의 두 번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에 관련된 용어다.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에 관련된 용어는 일단 인터럽트에 대한 용어하고 채널하고 DMA를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럽트라는 것은 뭐냐면요. CPU도 모든 일을 하나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A라는 일을 처리를 하고 있을 동안에 예기치 못한 일이나 또는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물론 간간히 있습니다만, 어떠한 일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A라는 일을 잠깐 멈추고, 여기에 급하게 요구되는 것을 먼저 선처리한 후에, 그리고 나서 A를 마저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럽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CPU는 이제 인터럽트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인터럽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제 모든 것을 인터럽트 서순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PU가 어떤 명령을 실행하고 있을 때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 주변 장치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하던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요청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다시 하던 작업으로 돌아가 계속 수행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전반적으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일을 처리를 해서 이제 그것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처럼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뭐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인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뭐 0.0000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인터럽트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는 거다 알아두시고, 그 예상치 못한 인터럽트라는 게 뭐냐? 정전. 전원이 나가면은 이제 그 예상치 못한 일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컴퓨터의 기계적인 고장이 또 일어나지 않고, 또 기계적인 고장으로 한 부분에 의해서 컴퓨터가 돌아가면 전체 기계가 망가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인터럽트라는 것은 입출력 장치가 요구를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CPU가 있으면 초창기 때는 요 외부 입력 장치들 뭐 키보드든지 마우스든지 뭐 랜 카드든지 사운드 카드든지 이런 것들을 CPU가 처리를 하고 있을 때 인터럽트를 거는 거죠. 이 주변 장치들이. 그래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이제 외부, 나 이거 좀 해줘 하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타이머라는 것은 이제 뭐 그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일을 좀 발생하는 일종의 타이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출력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인터럽트는 트랩이라고 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불법적인 명령이나 또는 0으로 나누는 그러한 불합리가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해서 슈퍼바이저 콜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쓰다가 프로그램이 뻥나게 되면 컨트롤 알트 딜리트나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누르죠. 그렇게 해서 뭐 작업관리자 창을 띄워서 강제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을 종류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인터럽트는 약간 좀 가벼운 거고요. 외부는 좀 외부 장치에서 요구하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좀 이해하세요. 그래서 인터럽트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 3월에 인터럽트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행 중인 처리 순서를 중단시키고 다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프로그램이 따로 존재한다. 맞고요. 하드웨어 결함이 생긴 경우에도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하드웨어 결함이 생길 때 그것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막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장이 더 중대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해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꺼지던지 그럴 거 아닙니까? 서브 루틴이 끝나면 다시 수행하던 프로그램, 주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 쭉 읽어보면 똑같고요. 종류에는 외부, 내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있다. 내부 인터럽트를 트랩이라고 하니까 네트, 배구 네트 그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외부 인터럽트가 아니고
내부 인터럽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적인 명령이나 그 분모가 0되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4번이. 자,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외부 인터럽트는 슈퍼바이저 콜에 의한 인터럽트가 아니고요. 외부 인터럽트는 입출력 장치에 요구하고 그 다음에 타이머가 돼요. 그래서 외타 그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옳지 않은 겁니다. 슈퍼바이저 콜에 의한 인터럽트는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예요. 소프트웨어. 위에 아까 제가 실어놨죠. 그죠? 이렇게. 인터럽트 종류에는 외부, 내부, 소프트웨어. 여기가 요거에 해당하는 거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럽트 정의가 나왔으니까 내부 인터럽트는 불법적인 명령이나 데이터 사용 시 트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해결이 됐죠. 인터럽트는. 그 다음에 이제 채널하고 DMA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초창기 때는 컴퓨터의 잠깐 역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PU가 입출력 장치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때요. 이것은 뭐 키보드가 될 수도 있고 마우스가 될 수도 있고 랜카드, 사운드 카드,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연결되었을 때 초창기 때 1번 CPU가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처리할 데이터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연산 제어하는 놈이 외부 장치의 입출력까지 담당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걸 개선한 게 뭐냐, CPU는 가만히 있고 처리할 일이 있으면 이러한 입출력 장치들이 CPU한테 인터럽트를 거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이 바뀌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출력 장치에 요구한 인터럽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여하튼 여기 1, 2번의 문제점은 뭐냐, CPU가 입출력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니까 전체적인 로스, 효율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게 뭐냐면 CPU 아래 채널을 두고 이 채널 사이로 이제 입출력 장치를 연결을 하고요. 채널이 이제 또 램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CPU도 램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또 채널하고 CPU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처리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얘가 입출력을 전담을 해버리는 거예요. CPU가 못하도록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램에다가 데이터를 처리할 데이터를 넣어놓고 데이터 처리를 이제 인터럽트를 한 번만 해주죠. 내가 처리할 데이터는 여기다 보내놨으니까 처리 좀 해줘 하고요. 그래서 채널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앙 처리 장치와 주변의 입출력 장치 사이에 존재하며 CPU 대신에 입출력을 담당하는 전용 장치, 전용 입출력 담당 장치다. 우리 컴퓨터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입출력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않으니까 다른 작업을 처리함으로써 CPU의 효율과 성능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때 이제 이 램이라는 부분과 또 이렇게 보조기억 장치가 있어요. 뭐 하드디스크처럼 또는 광디스크처럼 다량의 데이터를 램상으로 직접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DMI라고 하죠.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해서 직접 메모리와 액세스 하도록 연결을 시켜 놓는다.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 장치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CPU가 잠깐 그 스틸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놀고 있을 때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고 있을 때 이제 이것을 이렇게 메모리가 직접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를 메모리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CPU를 거치지 않고 주변 장치, 특히 보조기억 장치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직접 연결한다. 그래서 대용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직접이라는 말이 나오면 DMA를 고르시고 그 말이 없으면 이제 채널을 고르시면 답이 웬만큼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서두가 길어졌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자, 여기 보시면 2010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죠. CPU에 간섭 없이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직접 전송하고 고속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보조기억 장치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DMA를 고르는데 채널하고 DMA가 보기에서 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미묘하거든요, 설명이. 그래서 만약에 같이 나왔다고 하면 이 두 개의 포커스를 둬서 DMA를 고르고
따로따로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답이 이렇게 DMA가 별도로 눈에 띄게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은 문제들이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컴퓨터와 CPU의 주변 기기 사이에 위치하며 데이터의 입출력 제어를 CPU 대신에 실행하는 장치다. 그러면 이제 전담 장치 채널을 고르시면 되고, 입출력 장치나 보조기억 장치와 같은 주변 장치의 데이터를 내보거나 가져오는 작업을 담당하는 전담 장치, 그렇게 물어봤죠. 이것은 뭐 채널이잖아요. 그죠? 예, 뭐 DMA가 있으면 두 개를 고민을 해야 되지만 뭐 없으면,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도 풀어봤습니다만, 예,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고 정보 처리 쪽을 더 깊게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예, 커말은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문항수가 앞에 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거 보면 일단 출제율은 CPU의 구성보다는 좀 낮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계속 풀어봐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